지금 이 시각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더 나아가 사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환송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것이고요. 일단 가석방 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 형에 관련돼 가지고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산 다음에는 가석방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동안에는 사실상 80% 내지 90% 이상 형기를 산 사람을 대상으로만 그중에 모범수를 풀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4월달에 법무부에서 관련된 지침을 개정을 해가지고 60% 이상 형기를 채운 형집행률이 있는 경우에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약 60% 정도 60% 간신히 넘는 형기를 채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지침상으로는 가석방의 요건이 되는 수용자가 됐고요. 또 일단 그 내용을 교정시설에서 먼저 심사를 해가지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서울구치소에서 먼저 가석방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은 통과가 됐고 최종적으로는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석방 심사위원 모두 9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을 적격 혹은 부적격 혹은 보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표결로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판단을 하는 이제 위원들은 이제 각계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법무부 담당자들 그리고 이제 판사 등이 있고요. 해당되는 내용을 고려할 때는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임시로 이제 석방을 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가석방에서 형이 없어진다기보다는 형을 석방된 상태에서 살게 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과 형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잠시 인신 구속만을 면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특별 사면,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 형이 면제되는 건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사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괄적으로 없애주는 것이 사면이다라는 개념이라면요. 가석방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인신 구속만 잠깐 풀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석방 제도의 취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개전의 정이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진심으로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 이제 범죄의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가지고 피해자와의 또 합의가 됐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바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감정, 교정 성적 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모범수로 살았다 할지라도 성폭행 피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리고 피해자가 여전히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가석방이 함부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지른 범죄와 그리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피해자와 그리고 교정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네, 뭐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가석방이라는 게 사실 이번처럼 가석방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이슈가 된 건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이라는 건 특정 일에 대한 사면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는 정치적 행위가 아닙니다. 가석방은 굉장히 교정 행정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석방과 관련돼서 이번에 가석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7,000명에서 8,0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돼서는 가석방과 관련돼서 정치권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굳이 또 장관께서 또 이거를 보고하신다, 직접 하신다는 거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석방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80%, 90% 이상을 채워야지만 가능했고 60%와 80% 사이, 특히 60%를 간 넘은 경우에는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았지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이제 4월에 그 부분들을 이제 개정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이제 재개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석방 또는 가석방이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번 가석방에서 결국은 가석방 심사에서 가석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올해 4월에 그 훈령이 바뀌었고 그동안은 형기를 보통 80% 이상 채웠는데 이번에 훈령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누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문제와 함께 더불어 또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예.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가석방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거라면은 예.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형기 60% 이상만 채우면 그렇죠. 모두 다 가석방 받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석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사면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 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굳이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를 사면한다면은 예.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 사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정치적으로 져야 하는 것이죠. 가석방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교정 행정 차원에서 나오는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데 사실상 정치적 목적의 사면에 가름해 가지고 가석방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의 기준, 엄밀한 기준 속에서 동일한 기준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석방이 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법의 형평성, 공평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계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바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석방이라는 거는 형을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아직 형이 끝나지도 않았고요. 또 특경법상 이제 5억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로 이렇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예. 그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5년 동안 관계 기업에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경영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직위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총수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구속된 때랑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한 이제 가석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석방을 해서 그 상태에서 형을 사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필요적으로 보호 관찰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국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계속 그것을 관련돼서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영 복귀를 하려면 법무부의 취업 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가석방과 좀 별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 특경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취업 제한이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제 신청을 받아야 하고요. 예. 그것이 승인된다면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 아마 이번에 가석방이라는 게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승인의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는 아마 지금 재계에서 요구한 그 내용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취업 제한 완화도 함께 따라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로 가석방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가석방 상태에서 가석방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경영 활동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말해서 공식적인 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 보지만은요, 비공식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회의를 한다거나 뭐 미팅을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제약은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제약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해외에 나갈 때 이제 신고를 해야 하는 것. 등등 빼고는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경영 활동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기보다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다 정도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 가석방 문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석방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같은 범죄에서 공여한 사람과 수령한 사람 두 가지 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범죄 두 가지, 이 하나의 범죄를 가지고 둘이 다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물론 이제 수수한 사람,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훨씬 더 높은 형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가석방이 사면의 대용으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후에는 재계에서 또 가석방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석방을 아예 사면을 해야 한다는 요청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가석방 이후에 국민 여론들을 본 다음에 다시 공식적인 사면까지 하고 그 사면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까지 같이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요. 재판에 2개 지금 더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하고 네.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두 가지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프로포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간이한 쟁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돼서는 사실 굉장히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이 예. 굉장히 복잡하고 또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형이 집행이 종료되기까지 다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프로포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가석방의 실효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가석방 기간 동안에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가석방을 실효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중죄로 다스려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이 만약에 형이 확정이 된다면은 예. 가석방도 실효가 되겠지만요. 지금 남은 잔여 형기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확정될 가능성은 낮고요. 예. 오히려 이제 프로포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상 빠르게 진행돼서 1년 이내에도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석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 재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번에 가석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반론 어떤 의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예. 지금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에서조차도 이렇게 가석방을 빠르게 당겨가지고 출소하게 한다면은 그렇다면 나머지 재판들의 양형들의 실효성이 얼마나 인정될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가석방 여부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가석방과 이후에 사면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정치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그 부분들이 재판부의 양형에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 아무리 형을 선고를 하더라도 가석방과 사면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처벌이 이렇게 미약해진다면은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아예 형이 더 과중하게 내려야 하지 않냐라는 재판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반대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인신구속이나 이런 자유형에 기한 처벌이라는 것들이 실효성 없게 작동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오히려 양형에서 유리하게 또 판단할 가능성 그런 재판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 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잠시 뒤에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텐데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률가로서는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 경제적인 내용들 중에서요,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평등이라는 가치를 강요하거나 적용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중에서 유일하게 허락되고 유일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한 부분이 사실 사법적인 부분들이죠. 예. 만약 그 지점에 있어서도 평등적인 부분들이 형평과 공평이 적용이 안 된다면은 사실은 그렇다면은 우리 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형평과 공정에 관한 것들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지금 가석방 기준 60%라는 것들 저희는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가석방 심사 대상자들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과연 이것이 특정한 인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기준이고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판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정 행정에 나아가려는 새로운 기준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는데요. 뉴스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